오늘도 방송 시작 시점에서는 역시 CPU의 그 사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잠깐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그냥 빵 좀 하나 먹으면서 빵 좀 하나 먹으면서 그냥 오늘 좀 편하게 좀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자, 일단 오늘 제가 진행을 할 얘기는요, CC 사바시아예요. 자, CC 사바시아, 이제 메이저리그를 풍미를 했던 투수고, 싸이 영상도 한번 받았던 투수고, 녹차 크림이 이런 맛이야? 한번 먹어보는 걸로. 그래가지고 일단은 CC가 제가 기사에는 사바시아라고 써놨는데 그 편의상 CC라고 할게요. 편의상 CC라고 하면요, 일단은 CC 하면 뭐 캠퍼스 커플 생각나겠지만 야구에서의 CC면 정말 육중한 체구를 자랑하는 왼손 투수 사바시아를 얘기를 해요. 사실 그건 투수들 중에서 되게 뭔가 하드웨어가 육중한 선수들이 되게 많아요. 밥 위크먼인가? 걔도 뱃살이 엄청나게 쪘었고, 사실 그래, 하나 이글스 시절부터 그때보다는 좀 다이어트를 했지만 유현진 선수도 체중이 육중한 거는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체중이 육중한 그런 투수인데, 근데 사바시아 같은 CC 같은 스타일은요, 거기 저처럼 이렇게 열심히 먹고, 근데 나는 이렇게 먹기만 해서 그렇게 살이 찔 수는 없고, 하여간 CC는 엄청나게 먹어야 되고, 아마 뭐 특수한 걸 뭐 먹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식품을 아예 작정하고 고지방식을 먹었던가, 그래가지고 이제 배를 엄청나게 불렸죠. 배에서 뱃살이 아주 뿜뿜한 투수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육중한 몸에서 이 힘이 뿜어져 나오는 거야. 공의 힘이. 그래서 은근히 투수들 중에서 몸집을 되게 불리는 투수들이 많거든요. 힘을 받으려고. 타자들은 몸을 불리면 파워는 올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몸이 날렵해지지를 못하죠. 그렇게 되면 몸이 날렵해지지 못하면 수비를 못해. 그래서 진짜 야수들은 지명타자가 아니고서는 사실 몸을 잘 안 불려요. 물론 불릴 수도 있어요. 코너내 야수는 1루수나 3루수 정도는 불릴 수도 있는데, 하여간 엄청난 뚱뚱한 몸에서 진짜 파워 뚱띵, 뭐 제구형 뚱띵 뭐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뚱뚱한 몸에서 걔도 왼손 투수인데 시속 150km 초반대 공이 나오면 굉장히 빠른 거거든요. 그 정도 공을 던져댔어요. 근데 이제 CC가 드래프트 1980년생이거든요. 1980년생인데 7월 21일 나하고 생일이 비슷비슷해요. 근데 사바시아는 놀랍게도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출신이에요. 캘리포니아주 출신이면요,
드래프트에서 연고지 지명을 그러니까 1라운드에서 보통 연고지에서 데리고 가거든요. 1라운드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구단들이 자기네 연고 지역에서 뛰어난 선수가 있으면 보통 그 1순위를 봐요. 물론 1라운드에서 다른 선수를 뽑을 수도 있지만 KBO 리그는 여름에 1차 지명 때는 무조건 자기 지역에서만 뽑죠. 대신에 전학생은 안 돼요. 하여간 그런데 그렇게 이제 뽑는다? 그래서 보통 원래 캘리포니아주 출신이면 가는 팀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그 지역 출신 팀들이 눈여겨봐둬요. 왜냐면 메이저리그에서 캘리포니아주를 연고를 하고 있는 팀이 대표적으로 다저스 LA에 있죠. 그리고 에인저스 LA 옆에 애나하임에 있죠. 그리고 자이언츠 샌프란시스코에 있죠.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그리고 오클랜드 어슬레틱스까지 이 5팀이 캘리포니아주에 있어요. 캘리포니아주가 워낙에 좀 넓다란 주긴 한데 그 한 주에 5팀이 몰려있어. 사실 내셔널리그 서부지구는 그 캘리포니아주, 그 애리조나주, 콜로라도주 이렇게 3개 주가 모여있는 그 서부지구거든요. 아메리칸 리그 서부지구는 왔다죠. 저기 워싱턴주에서 시작해서 워싱턴주, 캘리포니아주, 그리고 텍사스주. 하여간 그 출신인데 놀랍게도 다저스에 지명된 게 아니고 클리브랜드 인디언스에 지명이 돼요. 1라운드니까 뭐 뽑아갈 수 있는 팀이 어디든지 뽑아가는 거지. 그리고 원래 CC도 원래는 오른손잡이였어요. 원래는 오른손잡인데 야구를 오로지 왼손으로 했어요. 유현진 선수나 메디슨 범가나는 좌투타인데 그 랜디 존슨이나 근데 CC는 타격도 좌타자를 했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그 주로 아메리칸 리그에서 떴잖아. 그렇다 보니까 어차피 타격은 그냥 할 때만 하자. 그런 주의였나봐. 그런다고 해서 CC가 타격을 못했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CC가 통산 홈런 3개 중에 1개를 박찬호 씨한테 뽑았어요. 박찬호 기술위원한테 뽑았는데 안 그래도 공교롭게 아까 이승엽 홍보대사가 이제 박찬호 기술위원하고 사진을 찍은 걸 셀카로 올리더라고. 그리고 이송정 씨가 댓글을 남긴 게 그냥 어플 쓰자. 이송정 씨가 어플 쓰자고. 그러니까 녹화했어요. 뭐 어쩌다 얘기가 이쪽으로 흘러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CC는 2008년에 이제 박찬호 선발 맞대결을 했었어요. 박찬호하고 선발 맞대결을 해가지고 박찬호 선수한테 아마 경기 중반이었을 거예요. 아마 CC의 첫 타석 때 박찬호 선수가 CC한테 홈런을 맞았어요. 그것도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그때까지는 CC가 인디언스 소속이었으니까 인터리그 원정을 갔겠죠? 그리고 이제 그때 박찬호 선수도 인디언스하고 처음 맞대결한 거였어요. 처음 맞대결한 거였는데 그래가지고 승패를 못 가렸어. 그 두 선수하고는 승패를 못 가렸고요. 그래서 6교환 체구에서 이제 파워가 뿜어져 나오고 그 체구가 아무래도 좀 있다 보니까 그걸로 이닝을 먹어내는 거야. 체력이 엄청 좋았어. 그래서 2001년에 이제 뛰어난 구위를 갖고 있었고 그래가지고 2001년에요 신인상 투표 2위를 받았어요.
음. 하지만 2001년 신인상은 그 이치로한테 갔죠. 2001년 신인상 이치로한테 갔고, 그리고 그 2001년 신인상 투표 CC가 2위였어요. CC가 2위를 했고, 그래서 큰 가능성을 보였지. 그 다음에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2007년에 19승 7패 평균자 득점 3.21를 하고, 그래서 그때 인디언스가 그 이제 CC하고 로베르토 에르난데스라는 선수가 있어요. 그 옛날 가명으로 파우스토 카르모나라는 가명을 썼는데 이제 신분 세탁을 했었고, 나중에 그게 드러나가지고 그 이제 로베르토 에르난데스라는 이름으로 자기 본명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그 로베르토 에르난데스하고 둘이서 같이 19승을 했어. 근데 그때 이제 CC하고 이제 로베르토하고 그 원투펀치의 힘으로 그 이제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까지 올라가요. 참고로 2008년 사이영상이었던 클리프 리는 2007년에 마이너 갔었어요. 네, 그랬었는데, 그때 그리고 2007년에 추진수 선수가 그 토미존 서저리 받고 시즌 접었었죠. 그 시기였는데, 그때 이제 ALDS에서 인디언스가 양키스를 이겼고, 아마 보스턴 레드삭스가 그 이제 서부지구 챔피언을 아마 이겼을 거예요. 서부지구가 누구였는지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에인절스였나 그때? 아마 에인절스였을 거예요. 그때 이제 레드삭스가 얼마나 황금 황금 로테이션이었냐면요. 그때 보스턴 레드삭스 1선발 조시 베켓이었어요. 1선발 조시 베켓, 2003년 월드시리즈 MVP, 그리고 2선발 커트 실링, 그 2001년 월드시리즈 공동 MVP였죠. 그리고 3선발이 그때 메이저리그 첫 해였던 일본인 투수 마스자카였어. 마스자카가 3선발이었어. 그랬을 정도인데, 근데 이제 이제 레드삭스하고 챔피언십 시리즈를 해요. 근데 그 시리즈가 7차전까지 갔거든요. 2007년 ACS가 그때 진짜 7차전까지 가는 명승부였는데, 그때 1차전 때 이제 베켓하고 사바 CC가 맞대결을 해요. 당연히 베켓이 이기죠. 그 포스트 시즌에서의 대결을. 여러분, 포스트 시즌에서 조시 베켓이 얼마나 위력적이었는지를 저는 그걸 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베켓이 우승 청부사였죠. 2003년에 그 말린스 한번 우승시키고 MVP 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차전은 그래서 CC가 져요. 베켓이 이기는데, 사실 CC가 포스트 시즌에서 그렇게 강한 선수는 아니었어. 그리고 2차전에 2차전 때 이제 커트 실링하고 카르보나가 붙었는데 실링이 져요. 웬일로. 근데 그거는 아마 레드삭스 타선이 얼어붙어서 진 거였고요. 하여간 3차전도 져요. 4차전도 져. 그래서 2, 3, 4차전은 레드삭스가 쫙 지는 거야. 그리고 이제 운명의 5차전. 그 진짜 벼랑 끝에서 베켓이 등판을 해가지고 다시 CC랑 재대결을 해서 그때 베켓이 이겨요. 그리고 베켓이 1차전하고 5차전은 승리 투수가 되면서 그 2007년에 ALCS MVP가 되죠. 근데 그때 아마 경기 중반쯤에 그 베테랑 이제 케니 로프턴 외야수가 있어요. 케니 로프턴이 그러니까 이제 추신수 선수가 그 토미존 받고 이제 자리를 비워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케니 로프턴이 자리를 메웠거든요. 외야수 자리를. 그때 케니 로프턴이 딱 타고 날리고 이제 중요수 뜬거고 올라가니까 베켓이 뭐라고 한 거야. 거 봐라, 내 공 못 치잖아. 근데
메이저리그에서 짬밥은 로프턴이 훨씬 이었거든. 그래서 벤치 클리어링이 일어나 버렸어요. 어쨌든 그 프로그레시브 필드에서 있었던 그 경기였는데, 어쨌든 그 경기를 렌삭스가 이기고 다시 6차전, 7차전을 실링 마츠자카가 이겨. 그래서 이제 그의 레드삭스가 챔피언이 되는데, 하여간 그때 포스트 시즌에서의 퍼포먼스는 CC가 100개한테 졌어요. 하지만 정규 시즌 성적에서는 100켓은 20승을 했거든요. 100켓은 20승을 했는데 타선 지원이 있었던 거야. 물론 100켓 성적도 굉장히 위력적이었어. 3점대 초반이었고 정규 시즌에. 포스트 시즌 때 1점대였지. 당연히 포스트 시즌 때 완전히 1점대였고, 근데 이제 시즌 전체적인 활약에선 100켓이 좋았는데, 그러니까 포스트 시즌까지 다 합하면. 근데 정규 시즌에서 보면 100켓이 중간에 부상자 명단에 들어가느라 선발 등판을 한 3번 정도 걸렀어요. 3번 정도 걸렀었고, 그 다음에 CC는 풀타임을 다 쪘어. 그래서 싸이영상 받은 거야. CC가 이닝에서 너무 앞서가지고 그래서 싸이영상 받은 거예요. 하여간 그랬었고, 그래서 이제 2008년 시즌 초반에 좀 약간 부담감이 커가지고 이제 CC가 잠깐 부진하다가 그 다음부터 점점 페이스를 끌어올리기 시작해요. 근데 사실 CC는 2008년에는 승수가 좀 별로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해에 이제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클리프리가 맞고 내셔널 리그에서는 린스컴이 맞죠. 그리고 CC가 이제 트레이드 마감 시한에 미러키 브루어스로 이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양대 리그로 성적이 나뉘는 바람에 싸이영상을 못 받게 돼요. 그렇고, 그래서 싸이영상을 못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CC가 FA를 따요. CC가 FA를 따고 그 FA 시장에서 양키스를 가게 되는데, 그게 왜냐면요, 2008년에 마이크 무시나가 20승을 했어요. 무시나가 20승을 했는데, 사실 무시나는 그때 솔직히 몇 년 더 뛰고 300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커리어였거든요. 근데 그냥 재계약이 안 되니까 그 무시나가 은퇴해버려요. 무시나가 그 기록을 어디까지 하고 은퇴를 했냐면요, 무시나가 270승을 하고 은퇴를 했어요. 무시나가 270승에 2813탈삼진 3000은 못 넘겼어요. 대신에 이닝은 3000 넘었지. 이닝은 3000 넘었는데, 근데 이제 마이크 무시나가 이제 지난 겨울에 명예전당을 6수 만에 들어갔거든요. 6수 만에 들어갔는데, 하여간 무시나가 은퇴하고, 이제 그 자리에, 이제 양키스가 FA 시장에서 선수들을 대거 영입을 한 거예요. 그때 양키스로 갔던 선발 투수가 CC 말고도요, CC가 왼손 투수로 양키스 갔고, 오른손 투수에서는 AJ 버넷이라고 시속 160km까지 던질 수 있는 투수가 있었어. 몇 년 전에 아마 강정호 선수하고 같이 인연이 있었을 거예요, 버넷이. 어쨌든 AJ 버넷이 그때 양키스를 가요. 버넷이 그때 가고, 그래서 이제 1선발이 CC가 되고 2선발이 버넷이 되고 3선발이 앤디 패티트. 패티트가 3선발을 밀려난 거야. 사실 패티트는 정규 시즌에서 그렇게 1선발급 임팩트를 보인 적은 없어요. 포스트 시즌 때 잘해서 그렇지. 포스트 시즌 역대 최다승이에요, 패티트가. 메이저리그 역대 포스트 시즌 최다승 1위가 패티트고 2위가 스몰츠예요. 그리고 이 기록에 도전하는 선수가 굳이 따지자면 이제 범가너? 될지 모르겠지만 범가너나 커쇼나 둘 다 포스트 시즌 등판 많이 했는데, 근데
포스트 시즌 임팩트는 번갈아가 더 좋죠.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CC가 양키스를 갔어. 무시나는 결국 볼티모어 오리올스하고 뉴욕 양키스 그 두 팀에서 커리어를 쌓았지만 우승을 못하고 은퇴했거든요. 근데 무시나가 은퇴하고 2009년에 양키스가 우승을 해. 진짜 무시나 콩라인이야. 그래서 명예의 전당이 좀 오래 걸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무시나는 싸이 영상도 못 탔지, 우승도 못했지. 그래서 무관의 에이스였거든요. 무시나가 무관의 에이스였는데 그래도 명예의 전당은 갔어요. 무관의 에이스지만 근데 그 다음에 이제 CC가 2009년에 왔어. 그 2009년에 양키스가 정규 시즌 압도적으로 1등을 해요. 그리고 이제 월드 시리즈까지 올라가서 디펜딩 챔피언인 필라델피아 필리스를 만나죠. 그때 이제 박찬호 선수가 필리스에 있었죠. 불펜이었지만. 그래서 필리스에서 그때 이제 박찬호 선수가 나름 열심히 했는데 이때 1차전에서는 CC가 져요. CC하고 클리프리의 맞대결이었는데 리가 이겨요 이때는. 그리고 사실 이때 양키스 CC가 월드시리즈 1차전 때 살짝 지쳤던 이유 중 하나로는요. 그때 이제 분석이 있었어요. 어떤 분석이 있었냐면 2009년에 양키스가 포스트 시즌을요. 무슨 디비전 시리즈 때부터 월드 시리즈까지 계속 3인 로테이션을 돌린 거예요. 계속 3인 로테이션을 돌리니까 지치죠. 근데 이제 패티트야 뭐 포스트 시즌에서 그동안 관록이 있었으니까 그렇다 치고 그때 버넷이 안 다쳤고 원래 AJ 버넷도 굉장히 유리 몸이었거든. 버넷도 안 다쳤지. 그리고 CC도 그때 내구성은 뛰어났거든. 그러니까 그 양키스 선발 투수들이 3인 로테이션을 버텨낸 거예요. 그 3인 로테이션을 버텨내면서 결국 월드 챔피언이 돼요. 2009년에 월드 챔피언이 됐고, 그리고 이제 근데 문제는 2009년 싸이 영상은 잭 그레인키 하위권에서 고군분투했던 잭 그레인키가 싸이 영상을 갖고 가고, 그리고 2010년에도 역시 싸이 영상 다승 빼고 나머지 지표에서 싹 다 발라버렸던 펠릭스 에르난데스. 퀄리티 스타트가 아마 한 거의 30번? 였을 거야. 하여간 그래서 그때 펠릭스가 갖고 와요. 킹이 그때 드디어 싸이 영상을 갖고 와. 2010년에. 드디어 싸이 영상을 갖고 가고, 그리고 2011년 때도 굉장히 잘 하기는 했는데, 아마 2011년에 아메리칸 리그 싸이 영상이 벌렌더일 거예요. 트리플 크라운. 그러니까 CC가 딱 2011년까지 엄청나게 잘했어. 양키스에서. 하지만 2011년엔 벌렌더가 트리플 크라운으로 갖고 왔고, 그래서 싸이 영상의 MVP까지 갖고 왔죠. 벌렌더는. 그리고 2011년에는 커쇼도 내셔널리그 트리플 크라운이었어요. 그때 커쇼가 첫 싸이영이었죠. 커쇼가 그때 첫 싸이영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CC는 그때까지가 최고 전성기였어.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5년이 CC한테 최고의 5년이었다. 최고의 5년이었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진짜 철안이었어. CC가. 엄청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연속 230이닝 이상을 던졌어요. 정규 시즌만. 포스트 시즌까지 합해봐요. 포스트 시즌까지 합하면 250이닝이야. 연평균 250이닝을 던지는 투수. 2000년대에 그런 투수가 있었다는 거는 진짜 괴물이었던 거야.
지금도 200이닝 던지는 투수는 대단하다고 보잖아요. 그런 거지. 근데 이제 그런 육중한 체구가 결국 이제 건강 문제로 연결이 됐고, 그래서 결국 무릎이 나가요. 무릎이 나가고, 그래서 2012년에 DL을 2번 가요. 사실 그때쯤부터 이제 CC도 이제 30대니까 구속도 떨어지고 슬라이더 비중도 늘어나고, 근데 2012년에 부상자 명단 2번 갔다 왔는데도 200이닝? 하여간 괴물은 괴물이에요. 그리고 2013년에도 211이닝. 근데 문제는 그 구속이 크게 떨어지면서 14승 13패까지 떨어졌고, 그 이제 햄스트링 때문에 9월에 시즌을 일찍 접어요. 그래서 평균 자책점이 4.78까지 올라가. 그러니까 이제 그 CC가 점점 이 무릎 때문에 고생을 하니까요. CC는 드디어 채식을 하겠다. 다이어트를 선언해요. 이 다이어트를 선언을 하는데 그 체지방 다이어트, 체지방 줄였어요. 근데 문제는 체지방을 줄였더니 몸무게만 줄었지 구속은 더 떨어진 거예요. 구속은 더 떨어지지. 이미 그 무릎은 이미 괴사를 했지. 그래서 8경기 던지고 무릎 수술 받고 시즌 아웃. 2015년에 등판은 했는데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CC는 규정 이닝을 채우지 못해요. 이때부터는 규정 이닝을 못 채우고 2015년에는 그래도 규정 이닝은 채우네. 167과 3분의 1이닝. 4.73이라 그렇지. 근데 이제 2015년에 양키스가 포스트 시즌 진출을 하긴 해요. 근데 이때 CC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리죠. 나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현재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하고 폭탄 선언을 해버려요. 그리고 나 재활치료에 집중하기 위해서 포스트 시즌은 포기하겠다. 안타깝죠? 그래서 알코올 중독을 스스로 밝히고 로스터에서 빠지게 돼요. 어쨌든 이제 멘탈 치료를 했어요. 그때는 이제 CC는. 근데 이제 CC가 왜 알코올 중독이 걸렸는지는 솔직히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제 생각인데 이게 심리학적으로 성적이 그렇게 그동안 자기의 그 체구에서 구속도 뿜뿜하게 나오고 정말 제구력도 뿜뿜하고 그랬는데 제구력이 좋았던 건 알긴 한데 어쨌든 이닝도 되게 잘 던지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무릎이 나간 거야. 갑자기 무릎이 나가서 무릎 수술 받고 자꾸 이게 스트레스가 된 거죠. 스트레스가 되니까 결국 이제 CC가 이제 거기서 술을 입에 낸 거야. 그래, 술을 마시는 것까진 괜찮아요. 근데 사실 정말 프로스포츠 선수들은 정규 시즌에 그렇게 해서 막 술을 퍼마시진 않거든요. 물론 조시 베켓은 2012년에 경기 중에 자기의 선발 등판 날짜가 아니라고 클럽하우스에서 치맥을 시켜서 먹었다가 걸린 적이 있어요. 네, 치맥. 그것 때문에 이제 다저스로 트레이드가 되죠. 어쨌든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CC가 이제 복귀를 해요. CC가 이제 복귀해가지고 2016년에 그래도 다시 179와 3분의 2이닝을 던져요. 평균 자책점도 3점대가 됐을 때 3.91. 근데 이제 그 다음에 2017년, 2018년에는 이제 아무래도 나이를 먹으니까 규정 이닝을 채우기가 이제 좀 버겁죠. 규정 이닝은 힘든데 그래도 2017년에 3.69, 2018년에 3.65. 그래도 로테이션 뒷자리 한 5선발 정도는 시켰어요.
자, 그랬는데, 이제 CC가 뭐 홍보활동차 영국에 갔어요. 지난 겨울에 영국에 갔는데 갑자기 영국에 가려다가 영국에 갔는데 아마 몸에 이상 증세를 느낀 거야. 약간 좀 현기증이 있었나 봐. 현기증이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아봤더니 심장 근처 혈관에 폐색증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심장 수술을 받아요. 그래서 심장 수술을 받고 그래도 이제 무사히 스프링 캠프에 참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작년까지 3,470이닝을 던졌고 올해 이제 20과 3분의 1이닝 앞으로 이제 9이닝 2아웃만 남아가지고 2경기만 선발 투수 역할만 다 하면 돼요. 이제 3,500이닝을 채울 수 있어요. CC는. 그리고 이제 통산 248승까지 왔어요. 근데 어제 3000K 달성 경기에선 졌어. 상대 투수가 하필이면 그레인키였어요. 하필이면 상대가 그레인키였어. 하필이면 사이영 리더끼리 맞붙어가지고. 어쨌든 원정 경기에서 이제 CC가 기록 달성을 했어요. 뭐 원정 경기이긴 했지만 기록 달성했으니까 당연히 다 기립박수 쳤고요. 그래서 247승 했구나. 그래서 앞으로 3승만 더하면 250승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앞으로 250승을 할 수 있는데 원래는 CC가요 2007년에 사이영상 받고 그 다음에 2009년에 양키스로 갔어. 양키스로 가고 그리고 2011년까지 아주 뿜뿜한 활약을 펼치면서 옵트아웃을 해가지고 계약을 연장을 했어요. 기존 계약은 그대로 남겨놓고 계약을 뒤에 몇 년 더 붙였어. 그래서 CC가 2011년 겨울에 옵트아웃을 할 때까지만 해도 300승 할 거다 했는데 그때부터 CC가 페이스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역시 예측은 아무나 먼저 하면 안 된다는 거. 지금 이 부문에서 지금 이제 다승하고 탈삼진을 따라가고 있는 선수가 지금 벌렌더예요. CC 다음으로 따라가고 있는 선수가 벌렌더고 하여간 그래가지고 어쨌든 CC의 커리어에 거의 근접한 선수가 이제 벌렌더인데 제가 보기엔 벌렌더가 오히려 구위가 더 좋아가지고 벌렌더는 이닝은 모르겠는데 승수하고 탈삼진 때서는 아마 CC를 넘길 거예요. 넘길 수 있을 거예요. 그렇고 어쨌든 이제 선발 투수들의 역할이 조금씩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컷쇼도 솔직히 그래. 컷쇼는 200승은 할 수 있어. 컷쇼는 200승은 할 수 있는데 컷쇼도 솔직히 300승은 힘들 거예요. 컷쇼도 300승은 못해.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CC가 부상 없이 풀타임을 보내면 그래도 이제 한 3100개 때까지는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스몰츠가 3084개고 실링이 3116개예요. 그 이제 밥 깁슨이라고 3117개까지 있어요. 기록이. 여기까지는 가볼 수는 있을 거예요. 풀타임을 뛴다면. 근데 문제는 풀타임을 못 뛰면 아마 거기까지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페드로가 3154개인데요. 그렇게 CC가 예전처럼
이닝당 삼진 1개 잡고 뭐 그 정도의 구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페드로 기록까지는 솔직히 좀 무리가 있어요. 페드로 기록까지는 힘들다고 봐요. 나도. 페드로가 역대 13이거든요. 탈삼진이. 그리고 이제 무시나가 일단은 그래 CC보다는 승수가 많죠. 무시나는 이기긴 많이 이겼어요. 왜냐면 무시나 역시 오리올스에 있을 때부터 많이 이겼고 양키스에 가서도 많이 이겼기 때문에 에이스였으니까. 근데 이제 무시나는 3000K는 못했는데 270승까지는 했단 말이에요. 2년만 더 뛰었으면 300승이었어요. 무시나도. 근데 300승 앞에서 커리어를 포기를 했고, 근데 무시나는 그래서 300승을 못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명예의 전당 들어갔는데 6번 걸렸어요. 그리고 일단은 3000 탈삼진 투수들 중에서 현재 로저 클레멘스하고 커트 실링만 이 명예의 전당을 못 들어가고 있어요. 클레멘스가 못 들어간 이유는 그 미첼 리포트 때 의혹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최근까지 재판을 받았었고 그것 때문에 이미지가 좀 안 좋았는데 최근 들어서 그래도 그 득표가 올라가고는 있어요. 그래서 클레멘스는 언젠가는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언젠가는 명예전당 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실링은 약물은 안 했어. 약물은 안 했는데 실링은 약간 좀 언행이 좀 독해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언행 문제 때문에 ESPN 해설위원도 잘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링은 그런 기자들한테 이미지가 안 좋아요. 그래서 명예전당은 못 들어가고 있고요. 실링은 그래서 못 들어가요.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다만 이제 CC의 장점은요. 일단은 약물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을 제외하고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었거든요. 거기에다가 알코올 중독으로 자기가 스스로 나 알코올 중독 상태로 치료를 받아야 해요 하고 자기가 스스로 밝혔어. 양심 선언을 했잖아. 그리고 근데 알코올 중독으로 사고 치진 않았어. 근데 이제 바톨로 콜로는 이제 커리어가 비슷하니까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건데 물론 평균 자책점은 4점대예요. 콜로는. 그래서 콜로는 명예전당은 힘들 것 같고 4점대라서. 근데 이제 콜론하고 CC하고 비교되는 거는 콜로는 약물을 걸렸죠. 콜로는 약물 복용이 한번 걸렸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는 네. 금지약물의 이력이 있다는 거. 자, 그리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CC는 제가 보기에는 당장은 힘들어요. 당장은 힘들 수 있어. 조금 그러니까 근데 갈 수도 있어요. 실링은 그래도 나름 3점대 평균 자책점을 커리어를 유지를 하면 갈 것 같아. 갈 것 같고 그래서 당장은 힘들 수도 있는데 아마 한 3번 내지 4번 정도의 기회가 있으면 갈 것 같아요. 페드로는 한 번에 들어갔죠. 페드로 200승 조금 넘기고 페드로는 근데 임팩트 때문에 한 번에 간 거지. 그리고 로이 할라데이도 이닝 히터라는 임팩트 더하기 좀 약간 비행기 사고 그것 때문에 약간 할라데이는 동정표가 달린 적은 있어요. 할라데이는 동정표가 달렸어요. 할라데이는 동정표를 받아서 명예의 전당을 간 거기 때문에 왜냐면 할라데이하고 친구였던 크리스 카펜터 못 들어갔거든. 카펜터는 못 들어가가지고
이게 안타깝고요. 그리고 이제 하여간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 CC는 한 최소 3번 정도의 투표는 거쳐야지 갈 것 같아요. 지금 일단 300승을 못했어요. 근데 250승, 3000K, 3500이닝? 3500이닝이라서 근데 채우면 아마 갈 것 같아. 요즘 이게 선발 투수들의 역할 비중이 좀 줄어든 거를 감안을 하면 요즘 들어서는 300승을 못해도 명예전당 가거든요. 요즘은 그래요. 300승 못해도 가. 요즘은 300승을 못해도 명전은 다 보내주기 때문에 그 시대에 뛰었던 투수들이 이제 슬슬 이제 들어올 때거든요. 다음 이제 세대가 그 세대의 투수들이 지금 들어오는 거라서 일단은 CC는 갈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CC가 가. 근데 CC 다음으로 지금 현역 투수들 중에서 명전에 근접한 투수는 벌렌더예요. 벌렌더는 갈 것 같고 맥스 슈어저가 좀 커리어를 늦게 쌓이기 시작했나? 그래서 맥스 슈어저는 아직 모르겠는데 근데 맥스 슈어저도 임팩트는 강해요. 벌렌더가 오히려 사이영을 한 번밖에 못 받았거든? 근데 벌렌더는 갈 것 같고 맥스 슈어저가 사이영상 3번 받았으면 슈어저는 갈 것 같아. 벌렌더 가면 슈어저도 가. 아닌가? 어쨌든 벌렌더 슈어저까지 갈 것 같고 컷쇼도 가요. 컷쇼는 지금 은퇴해도 가. 컷쇼는 지금 은퇴해도 명예전당 갈 수 있는 정도 커리어긴 해요. 승수가 좀 모자라서 그렇지. 그리고 일단은 컷쇼가 지금 커리어가 안녕하세요. 컷쇼가 2008년에 데뷔를 했기 때문에 10년 이상 쪘구나. 커리어 되는구나. 어쨌든 컷쇼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범가너는 좀 더 두고 봐야 돼요. 메디슨 범가너가 앞으로 좀 컷쇼를 압도할 만한 커리어 시즌을 한 번이라도 만들면 범가너는 포스트 시즌 때 이력이 있기 때문에 갈 수 있어. 범가너는 근데 범가너가 최근 몇 년 동안 성적이 뚝 떨어졌죠. 갈비뼈 부상 이후에. 어쨌든 그래서 CC는 뭐 일단 오래 뛰었으니까. 그리고 CC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닝을 좀 되게 많이 먹어대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마 갈 거예요. 엄청난 이닝이 터있기 때문에. 솔직히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본인이 포스트 시즌까지 합하면 매년 252이닝 이상을 250이닝, 270이닝 막 그렇게 막 책임졌는데 그런 선수를 어떻게 명예전당을 안 들여보내. 그것도 5년 연속으로. 5년 연속으로 정규 시즌만 최소 230이닝이었어요. 자, 정규 시즌 때 230이닝 던지고 그 팀이 포스트 시즌 가면요. 포스트 시즌에서 한 3경기 정도 더 던지면 20이닝 정도를 더 던져요. 그러면요, 그 투수는 오프 시즌 되면 바로 어깨 휘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를 던졌다는 얘긴데 진짜 엽기적인 성적이지. 요즘 시대 투수로선 절대 생각할 수 없는 이닝이에요. 컷쇼가 그렇게까지 이닝을 많이 던진 적이 없고요. 일단은 그나마 근접하게 이닝을 많이 던졌던 투수가 벌렌더. 근데 아마 지금 CC가 은퇴하고 나면요, 그렇게 CC만큼의 멀티 이닝 소화 능력이 있는 투수는 아마 없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그런 이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의미가 있기 때문에 CC는 일단 명예전당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보기를